네, 지역사회 복지의 목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궁극적 목적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서로 돕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사회복지는 지역사회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지역사회 조건, 리드먼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리드먼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문제 해결 강조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회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도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지역사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 이웃 간의 관심과 배려,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돌보는 독거노인, 돌봄 또는 반찬 나눔과 같은 서로 돕는 공동체라고 보았습니다. 또는 안전한 환경, 범죄가 적고 재난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아이, 노인 모두 안심하고 생활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 맞죠? 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만이 아니라 직접 내가 살고 있는 내 거주지에, 내 지역의 어떤 문제,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해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또는 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지 복지가 좋은 이상적인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높죠. 또 교육과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교육적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참여를 통해 사람도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그렇죠? 민주적 가정 강조는 지역사회는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협력과 합의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리드먼은 지역사회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리드먼의 핵심은 지역사회 중심이었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내포했습니다. 또한 민주성을 중요함을 내포했습니다. 또한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성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여 주민 참여의 중요성 또는 교육과 경험을 통한 성장 또는 민주적 가정 강조를 리드먼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민주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접근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접근이 있고 사회운동적 접근이 있습니다. 전문적 접근이 있습니다. 지지적 접근이 있습니다. 상조적 접근이 있습니다. 제도적 접근이란 국가, 제도 중심이요. 또는 특징은 법 또는 정책, 제대로 문제 해결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또는 노인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도와준다 라는 제도적 접근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적 접근은요,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불평등, 차별,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고 변화시키는 방식, 사회운동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적 접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전문가 또는 전문 상담사 등 전문가가 개입해서 전문적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또는 사례관리, 치료와 같은 전문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지적 접근이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클라이언트를 얘기합니다. 과거 세월호와 같은 큰 국가의 사건이 있을 시 거기에 대한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의 상처, 충격, 이러한 굉장한 그 마음의 고초, 혼자만이 소화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정서적, 심리적 도움을 주는 위로, 상담, 지지, 제고와 같은 지지적 접근이 있습니다. 말벗 서비스 또는 상담, 정서지와 힘이 되어주는 지지적 접근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조적 접근이 있습니다. 상조적 접근은 주민끼리 서로 돕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부족, 공동체 도움, 마을 돌봄, 품앗이, 서로 돕는 이러한 부분들의 상조적 접근이 있습니다. 네. 책의 표에 의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접근은 제도적, 핵심은 제도, 법, 주체는 국가가 한다. 전문적은 핵심은 기술과 개입이고 주체는 전문가. 지지적은 핵심은 정서지원, 주체는 사람과 관계. 또는 접근은 상조적, 핵심은 서로 도운다, 주체는 주민이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 접근, 전문적 접근, 지지적 접근, 상조적 접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의 모델을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모델 중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입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 또는 로스만의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연되어 혼란한 상태에 있는 지역사회를 얘기합니다. 주민들의 자조정신,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주민 참여에 장려한 또는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력 양성과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한 통합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지역개발사업 또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모델, 사회계획 모델에서 대상은 지역사회 내 실질적 사회 문제, 약물, 주택, 정신건강, 범죄, 실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계획이나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상에 대한 실질적 사회 문제, 약물, 주택, 정신건강, 범죄, 실업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 전문가가 제시한 합리적인 가학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행동 모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과 박탈로 고통받는 지역사회 주민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불평등을 초래하는 자원, 권력, 의사결정, 구조 등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지역 내 억압되고 소외된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이 강조되면서 기존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여성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을 통한 주민 지도력 양성과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한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연되어 혼란한 상태에 있는 지역사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지역사회복지관, 지역개발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확인, 지역사회 내 표출된 문제 규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욕구사정이 무엇이냐? 욕구사정이란 건 어떤 문제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이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욕구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사정은 바탕으로 실천계획 및 다양한 전략과 진술을 활용한 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변화를 위해 활용된 전략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도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사업 대상은요,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 하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취업 알선이 필요한 주민, 보험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 등이 우선 사업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은 서비스 제공 또는 사례 관리 또는 지역 조직화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 개인의 연합체로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 조정하는 단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유형은 무엇이냐?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 분야 협의회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복지의 협의회란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한 유형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지역사회 복지활동 가능이 있고요. 또는 연락, 조정, 협의 가능이 있습니다. 또는 지원, 유지 기능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지역사회 사업은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 조정 또는 정책 개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정보화 사업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유형은 사회복지기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전문 분야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활동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이 불편하고 신체 기능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으로 집에 활동력이 적은 어르신들께 연락을 하거나 또는 반찬 배달 이러한 큰 도움을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문화 정착 또는 확산, 배분 사람을 통해서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적 민간보구 및 배분 전문기관이라고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은 기획의 기능 또는 모금의 기능, 홍보의 기능, 배분의 기능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것을 어떤 기관이랑 전문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능은 무엇이냐? 네, 이렇게 기획의 기능과 홍보의 기능, 모금의 기능, 배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모금 사업, 연말 집중 모금 캠페인이 있고요. 연중 모금 캠페인이 있습니다. 배분 사업, 신청 사업이 있고요. 또는 기획 사업이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또는 기급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 아주 등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는 전문 기관으로서 기능이 무엇이고 주요 사업이 무엇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되는 기관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서비스 기능 또는 지역사회 형성 기능 또는 가정복지 서비스 기능, 개인의 자기개발 기능이
대해서 자원봉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의 기능에 이어서 주요 사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은 지역,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책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 또는 교육, 홍보를 합니다.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기관의 자원봉사자 배치를 합니다. 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보급하고 시범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되는 목적 운영 기관의 자원봉사의 기능을 알고 주요 사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지역사회에서 노동이익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역 자활센터라고 합니다.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사회에 훌륭 적응시키는 장애 장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침에 회사와 같은 곳에 가서서 작업장이라고 그러죠. 네, 작업장에 가서 그 일자리에 맞는 교육과 또는 작업을 통해서 노동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요 사업은 사례관리 또는 교육, 자활 근로사업, 자활 기업지원, 자산 행정지원 이렇게 해서 지역 자활센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적 정체성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개되는 조직적인 사회행동을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구성 요소는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적 복지활동을 참여하고 지역 내 조직화된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권리 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와 자신의 역량 강화 또는 지역사회 전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또는 제반 환경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구성요소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10분 쉬셨다가 다시 수업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